당신은 어느 날 누군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압박에 지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나를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든든한 사람, 직장에선 유능한 동료, 연인 앞에선 멋진 파트너로 보이려 노력하죠.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모습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러는 사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대에 맞는 나를 설계하고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답을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점차 우리의 정체성처럼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면은 때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억누르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밝은 나, 강한 나, 여유로운 나,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본심을 가리고 있다면 지금의 나는 과연 진짜 나일까요?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선 가면을 벗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해내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 연결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나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왜 가면을 쓰게 되는지, 그 가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역할에 갇히는 이유,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며 잃어버린 진짜 나, 그리고 가면을 벗고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아들, 딸, 형제자매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직장에서는 동료나 리더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나 조언자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역할은 때로 안정감을 주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이 역할들이 단순한 사회적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로 굳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한다면 그 말 뒤에는 책임지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항상 밝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슬픔과 외로움을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역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우리가 특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안정과 인정을 제공합니다. 직장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승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야 사랑받는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진짜 나와 멀어지게 됩니다. 역할은 방어막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짜 감정을 밀어내는 장벽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역할에 갇히게 될까요?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안, 실패할 것이라는 공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받아들여진다. 저런 모습이어야 성공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항상 문제없이 일을 처리하는 동료로 인정받는 사람은 실수를 저지를까봐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늘 유쾌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은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우리가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며 결국 우리를 익숙한 역할로만 정의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진짜 나보다 익숙한 역할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역할은 점차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진짜 목소리를 묻어버립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정말 이걸 원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한순간의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만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우리는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익숙한 역할 속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자기를 잃어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역할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역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을 압도하거나 우리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짜 나를 잃어가는 신호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사랑받으려면 저렇게, 행복한 사람은 이런 표정을 짓고 성공한 사람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합니다.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연습하고 말투를 조절하며 심지어 우리의 취향과 욕망마저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갑니다. 이 과정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우리는 그것이 연기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행복한 순간만을 공유하며 그 이미지가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합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능률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재치 있고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기는 점차 우리의 진짜 모습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연기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나 교사, 친구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배웠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혹은 비난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춰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는 법은 배웠지만 나답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도 괜찮은 자리나 관계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가면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감정 표현이 억제되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환경에 익숙한 사람은 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면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진짜 나를 잃게 만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생존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진짜 원하는 것 대신 옳은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점차 무뎌지고 삶은 흐릿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은 낯설게 느껴지고 심지어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기대에 맞춘 연기인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이 선택은 내 진심에서 온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과 대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질문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거나 솔직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욕망, 두려움, 기쁨,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이 말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 모습이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들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가면을 벗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면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 앞에서 당황하거나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없는 침묵,
억눌린 감정, 말 대신 눈빛으로 전했던 의미를 알아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진짜 연결입니다. 연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각.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가면을 벗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준보다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비교보다 나의 속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삶은 덜 치열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진짜 나는 가장 편안하면서도 가장 낯선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탐구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로 얻는 자유와 진정성은 그 어떤 대가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렀던 진짜 내 마음을 조금씩 꺼내보는 일이죠. 나는 사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괜찮아. 이 한 문장은 작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아갈 때 진짜 사랑과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더는 연기하지 않아도 해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해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가면을 살짝 내려두고 진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 얼굴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어떤 역할보다도 진실합니다.